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딸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려드릴게요. 오랜 세월 어머니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지쳐버린 딸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나도 저럴까 하고 공감하실 분이 계실까요? 저는 일남사녀 중 둘째 딸입니다. 어릴 때부터 힘든 일은 늘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무거운 쌀포대를 옮길 때도, 가족이 아프면 밤새 간호를 할 때도, 누군가 힘든 일을 미루면 결국 내가 해야지 하고 나섰죠. 성격이 너무 착해서 억울해도 티를 못 냈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잘해야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며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제 노력을 고마워하기보단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네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넌 원래 잘하잖아, 그러니 더 해라. 그 말은 늘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끝없는 요구였습니다. 몸살이 나서 끙끙 앓고 있는데도 시장 좀 다녀와라, 동생 숙제 좀 봐라 하셨습니다. 힘들게 장을 보고 와도 이건 왜 안 샀냐며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길에 쓰러질 만큼 피곤해도 집에 들어서면 네가 밥해야지라는 말이 먼저였습니다. 밥상을 차려놔도 부모님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간이 왜 이래, 좀 더 신경 쓰지 그랬니? 하고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면서도 효도라는 이름 아래 제 마음을 눌러 담았습니다. 그런 반면 첫째와 막내는 부모의 편애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일을 게을리해도 부모는 늘 감싸주었죠. 용돈이 떨어지면 부모가 채워주고 빚을 져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들은 늘 받기만 하며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오니 어느 순간 제 삶이 온통 무너져 있더군요. 밥도 제때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심지어 한밤중에 숨이 막혀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조차 부모님은 몸 약한 게 문제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는 끝내 알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부모는 여전히 첫째와 막내만 챙겼습니다. 둘째의 희생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며 버텼던 날들이 쌓여갔지만 결국 저는 스스로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더 이상 고마움 없는 희생에 내 삶을 다 바칠 순 없다. 그래서 독립한 뒤 연락도 자주 하지 않고 집안일에도 깊이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무심해 보이더라도 제 시간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혼자 산책하며 숨을 고르고 좋아하던 책을 다시 펼치며 조금씩 제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딸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귀한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서 삶은 술술 풀리기 시작했죠. 딸은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며 이제야 스스로를 돌보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사랑을 가정 안에서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말했어요. 너만 잘 살면 다냐?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너밖에 모르냐? 엄마는 신경도 안 쓰냐? 둘째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상처를 느꼈지만 눈물 속에서도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반대로 부모가 늘 아끼던 다른 자식들은 현실의 벽 앞에 부딪혔습니다. 취업도 되지 않고 생활은 날이 갈수록 쪼들리며 부모에게도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부모의 편애는 결국 그들을 더 약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갑자기 몸이 아파 입원하게 되었을 때 큰딸과 큰아들은 바쁘다며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때 자신을 돌보며 곁을 지켜주던 둘째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만 있었으면 얼마나 든든했을까. 너가 없는 빈자리가 이렇게 크구나. 그때서야 부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늘 자신들을 위해 희생하던 딸의 빈자리가 이렇게 컸다는 것을요. 희생만 한 둘째가 없으니 집안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부모는 딸을 찾아와 미안하다, 너의 마음을 이제야 알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딸의 손을 잡고 그동안 내게 너무했다. 이제는 내가 널 지켜줄게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오랜 상처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받아주었습니다. 딸의 마음에 오래 쌓였던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그 후 가족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무심했던 부모가 변했고 딸은 이제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가 있었기에 더 단단해지고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가까이에 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배려가 평생의 상처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삶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누군가를 덜 사랑한 순간 그 집안의 균형은 깨집니다. 당신이 아끼는 아이가 아닌 희생하며 살아온 아이가 집안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자식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세요. 부모라면 모든 자식에게 공평하게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편애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평생 돌아올 상처를 만드는 결정임을 기억하세요. 둘째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마음껏 쉬어도 돼요. 그동안 얼마나 버거웠는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의 사랑과 희생은 이제 보상받을 시간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애쓰고 혼자 모든 걸 짊어져서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당신이 감당한 무게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스스로를 먼저 챙겨도 괜찮아요. 희생만 해온 당신의 마음과 노력, 이제야 세상에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결국 그 상처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테니 구독 잊지 마세요.